안녕하세요, 대리님. 저번 시간에는 교보증권에서 HTS와 MTS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네, 맞습니다.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저도 저번에 영상 보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직접 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하니까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기왕 하신 김에 해외 선물 투자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투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리님, 혹시 오늘 어떤 주제 준비를 하셨을까요? 오늘은 해외 선물 거래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막 해외 선물을 시작한 저 같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은지님 같은 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찝어서 알려드릴 테니 이번 영상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략들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대리님, 그렇다면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나 이것만큼은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외 선물의 장점 중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죠. 네. 하루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거래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해외 선물도 주식처럼 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장마다 유동성과 변동성이 큰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 거래 전에는 각 나라 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이 큰 시간대를 노려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해외 선물은 크게 미국, 유럽, 아시아 장으로 나뉩니다. 세 개의 장 중에서 경제 지표의 중심이 되는 미국 장의 개장 전후로 변동성이 커지니 이 시간을 활용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 전략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전략이 뭘지 이거는 저도 메모를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그럼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는 유동성과 슬리피지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리피지 위험,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적을 때 매도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원하는 가격에 거래 체결이 되지 않을 위험을 말하는데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간대에 진입하면 스프레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시장 개장 초반이나 경제 지표 발표 등의 주요 이벤트 직후에는 슬리피지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시간대에는 시장가 주문보다는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서는 슬리피지 위험을 조심해라. 도움이 크게 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래 수수료와 만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수수료를 확인해야 꾸준히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 만기 도래에 따라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그 전에는 꼭 청산하셔야 됩니다. 내 소중한 계좌를 위해서는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시간과 변동성 체크, 유동성과 슬리피지 위험 조심, 거래 수수료와 만기 확인까지 이렇게 세 가지만 필수로 확인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외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리님, 전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변동성을 활용한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해외 선물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나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양한 경제 지표의 발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해외 선물의 가격 등락폭이 커지는 시점은 각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인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매달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나 실업률 등 경제 지표의 결과치에 따라 주식시장이 막 요동치고 이런 상황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럼요. 기준금리가 바뀐다거나 유명 기업들 이슈라거나 국내에서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데 해외는 그만큼 미치는 영향이 클 테니까요. 이렇게 증시에 큰 변동성이 생길 것 같을 때 해외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다면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나스닥 지수 하락에 내 투자금 일부로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금 일부를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지수가 떨어진다면 이익을 실현해서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수가 오르더라도 내 주식의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지켜낸 거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하겠죠. 그렇군요. 해외의 다양한 경제 관련 뉴스들을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전략도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식은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거래되는데 사실은 운용 수수료가 꽤 비싼 편입니다.
반면에 해외 선물은 적은 돈으로도 큰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쉬운데요. 주식의 2배, 3배 상품을 거래하기보단 해외 선물을 활용하면 증거금을 늘려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산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가 가능하고 원하는 만큼 레버리지 비율도 조절하고 이렇게 증거금률을 관리하면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겠죠. 다양한 경제지표 발표를 활용하고 증거금률을 관리해라. 이거 초보자한테 완전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해외 선물 두려워하지 않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보증권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는 방법부터 해외 선물 거래 시 필수 체크 포인트와 투자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대리님 덕분에 해외 선물 전문가가 된 느낌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초보분들도 알기 쉽도록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정말 해외 선물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제가 이해를 할 정도면 대리님 설명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꼭 교보증권에서 해외 선물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보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교보증권 해외 선물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